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조직마다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넘어서 효율적인 회의는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면, 그리고 별 소득 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회의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그 회의는 득보다 실이 큰 그야말로 조직의 독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신속하지만 알차고 효율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진짜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청산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회의의 저자 정찬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청산뉴스를 보니까 그 젊은 분들이 이 앞에 쭉 앉아 계시고 강연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보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해서 평소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회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잘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정찬우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회의 전문가 정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회의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제가 평소 강연을 드리는 대상들은 사실은 중견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딱 서니까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런 유리한 회의가 뭔지, 회의 방법이 뭔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 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는데 정말 내가 하는 게 회의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회의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하죠. 선생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게 회의인가요? 애매하죠.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뭐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바로 회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자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긴 한데 이것을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란, 여러분에게 회의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자, 여러분은 학생부터 초보 직장인까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제가 주로 만나는 중견 이상 직장인들에게 회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하기 싫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회의? 아니, 회의하자고 불러놓고 회의를 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뭘 합니까? 주로 취조의 시간. 그동안 한 게 뭐냐? 게다가 상사가 계실 때 좀 고약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잘못하면은 그분의 그냥 자기 자랑,
이런 설교를 듣다가 그냥 와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장소라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퇴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취직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퇴사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한 3분의 1은 회의하기 싫어서 퇴사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직장인이 보는 회의 이미지는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뭐 죽음이라는 표시예요. 아, 듣기 싫어요. 회의하자고요? 아, 싫어. 나 이 말 안 할래. 왜? 회의 시간에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의견이라고 냈냐? 이렇게 확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회의 이미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의는 회사가 망하는 징조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해요. 회의를 많이 하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야. 막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들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업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떨어진 임무니까 혼자서 열심히 해서 꼭 달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쉬운데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대리가 그 맡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밤샘 작업해가지고 몸이 피폐해지면서 완료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대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최 과장님, 김대리 이 힘을 고루고루 빌려가지고 이틀 만에 딱 해결해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협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걸 원하시겠죠. 그래야 우리 이대리도 그 다음 일도 잘 하실 수가 있고 생활을 잘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회의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회의는 뭐냐? 업무 이슈가 있을 때 모이는 거고요. 2명 이상이 협업을 하는 게 회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는 게 회의입니다. 이게 회의의 정의입니다. 자, 조금 아까 여러분이 과거에 하셨던 그런 프로젝트의 경험을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 친구들이 도대체 자기 할 일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더만 혼자서 막 끌탕을 하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회의를 해가지고 각자 업무 분장이 됐으면은 이것은 회의의 결론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결론에 대한 실행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회사에 가셔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회의 시간에 부장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 과장은 뭐 하시고 이 대리는 뭐 하시고 다 이렇게 업무 배정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체크해 보면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직장도 그래요. 비단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정한 그 회의의 범위는요. 각자 맡은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그것을 회의라고 잡았습니다. 아셨죠?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때까지예요.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회의는 안 할수록 좋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만 참석하래요. 게다가 준비 많이 하라고 그러지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회의만 걸리면은 이제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회의록 장을 정리해야 되지, 또 회의 시간 미리 공지해야 되지, 회의 자료 잘 준비해, 그리고 회의는 주제가 있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5년 전에는 저도 공감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깊게 파봤어요. 파보니까 도대체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께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만 짚어가지고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의는 안 할수록 좋다. 이 말 틀렸습니다. 그럼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췄어요. 회의는 자주 해야 됩니다. 아니, 회의를 자주 하게 되면은 직원들 일해야 되는데 시간 뺏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회의는 자주 해야 돼요. 왜냐면요, 직장에서 회의는 뭘 만드냐면은 시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두 사람이 각자 따로따로 일할 경우에는 100 아무리 잘 해봤자 200이
최대한의 아웃풋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200이 아니라 300, 500, 1000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소속될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려고 회사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업은 뭘로 시작할까요?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게 바로 협업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회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짧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이렇게만 하면은 자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짧게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 회의록은 신중히 정리해서 보관한다. 직장에 가시면요. 회의 굉장히 많이 해요. 직장 가기 싫어지시나요? 네, 한 업무의 한 30% 이상은 회의예요. 회의. 그런데 회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록을 써야 됩니다. 자, 회의록을 쓰는 이유를 보통은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의록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정된 업무를 진행하도록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써야지 됩니다. 자, 우리는 의도적으로 안 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못 할 때도 있잖아요. 둘 다 방지시키는 거예요. 자, 일이 안 될 때 가만 보면은 메모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쓰는 가장 큰 목적, 추적 관리. 만약 배정받은 업무가 정말 실행이 아무것도 안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회의 시간은 완전 낭비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의미가 있으려면 배정된 업무가 완료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의록을 써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행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인데요. 여기 써 있어요. 공유를 할수록 실행이 잘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부장님입니다. 회사의 부장님이에요. 그리고 대리가 계세요. 대리를 불러요. 이 대리 일로 와봐. 그리고 몰래 시켜요. 야야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다음 주까지 좀 힘들겠지만 좀 해줘요. 그러니까 대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자리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요. 뭐 최 과장도 있고 뭐 김 대리도 있고 그래요. 오다가다 야, 이 대리 왜 이렇게 바빠? 아유, 그런 게 있어. 괜히 바쁜 척하네. 야, 놀러 가자. 그럼 바빠. 당구 치러 가자. 바빠. 저녁에 회식 바빠. 이럴 거 아니에요. 혼자서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고 부장님이 나 전에 이거 시켜가지고 이거 해야 돼서 바빠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이 이대리, 똑똑한 이대리니까 제가 업무를 준 거잖아요.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면 돼요. 회의 소집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어요. 이거 우리 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대리가 그쪽 전문가인 것 같아요. 어때? 이대리 이 정도 일 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이대리가 네,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이대리는 이 큰 업무를 맡았으니까 앞으로 좀 바쁠 거야. 여러분들 이대리가 뭐 요청하면 좀 잘 도와주세요. 이대리도 힘든 거 있으면 요청 좀 하시고. 이러고서 회의를 마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대리는 업무를 하기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엄청나게 쉬워지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공유하는 거예요. 네, 공유가 되면 굉장히 일이 잘 됩니다. 이제 참석자 얘기를 해볼게요. 회의 시간에는 극소수만 참석해라, 소수만 참석해서 시간을 절약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참석자는요, 관련자가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한 직원이 여기 두 분 계세요. 제가 두 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 중요한 이슈를 논의해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론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외에 기타 직원들 10명 더 모아가지고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더 객관적이고 좋을까요? 두 번째죠. 네, 두 사람도 똑똑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똑똑하니까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만 참석하면은 좋은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자기들 의견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 결론에. 그러니까 실행도 잘 되겠죠.
자기들끼리만 몰래 이렇게 두셋만 모여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말이야 우리 보고 시키기만 했어요. 지시만 했어요. 그러면 뭐야? 나 회사에 다닐 의미를 모르겠어요. 월급은 받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기여하는 것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했죠. 아셨죠? 대신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모이면 각자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 말을 다 듣다 보면 어떻게 원래 15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거 1시간 넘었다.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있죠. 자, 회의를 리드하는 사람들의 요령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각자가 이야기를 할 때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보통 저는 20초를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발언할 때 20초 이내로 발언을 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냐면은 리더예요, 리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의의 주인은 리더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돼서 목적을 달성하면은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이 리더예요. 그리고 회의에 실패하면 책임자가 누굽니까? 리더죠. 그러니까 리더가 주인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부터 막 실무죠. 여러분 그 쓰기 좋아하세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써야 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쓰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회의 중에 실시간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회의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작성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관자라고 썼죠. 리더가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회의를 리드하면서 작성하면 되니까. 그런데 보통은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막내. 막내 신입사원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보통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낍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의 시간에 막 대충 막 회의하는데 그걸 나보고 정리해가지고 내래. 신입사원 중에 그래서 한 몇십 프로가 1년 내에 퇴사한다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어요? 회의록 작성 때문에 퇴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참 좋아요. 보통 회의를 하는 광경은 이렇죠. 누가 수첩 갖고 다니면서 회의할 때 이렇게 서로 메모하잖아요. 리더는 사실 아무것도 안 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수첩에 적어. 왜 적어요? 시킨 거 안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그러니까 혼날까 봐 자기가 할 일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만약에 회의실에 이렇게 프로젝터가 있으면요. 회의록을 띄워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쓰면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프로젝터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노트북을 켜놔요. 노트북을 켜놔가지고 거기서 회의록을 쓰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A4지 있죠. 종이 한 장 달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는 발언한 사람의 이름을 써놔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무서워서 발언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김 과장이 오늘 낸 아이디어가 너무나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그게 상업화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회사에서 100억을 벌었어. 그런데 사장님께서 100억을 번 시점에서 와 이거 야 어떤 직원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라고 팀장한테 물어봅니다. 팀장은 누구였지? 하다가 회의록을 뒤져요. 뒤져보니까 김 과장이 의견을 냈었네? 김 과장 이름 딱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보고하겠죠. 그럼 사장님이 구두쇠만 아니라면은 뭐라도 주지 않을까요? 100억 버셨는데? 실명제로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흥이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희망이 생깁니다. 만약 실명제가 아니었다면은 김 과장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냈어도 자기께 안 돼요. 그냥 공동의 것으로 묻혀버립니다. 아셨죠? 회의록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보시죠. 주제, 참석자, 일시, 장소. 너무 뻔한 얘기죠. 뻔한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보니까 업무를 배당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업무를 배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의록의 가운데 핵심적인 정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투두 리스트. 회의를 하게 된 목적이죠. 네, 이게 회의록의 내용의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진행 내용의 드래프트, 요약적으로. 이게 뭐냐면 아까 김 과장이 한 얘기 있죠. 그건 투두리스트 아니잖아요. 하지만 김 과장이 회의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요약적으로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김 과장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회의록의 내용이고 회의 진행 방법도 있어요. 자, 리더가 진행합니다. 왜? 이 회의의 주인은 리더니까 당연히 리더가 하셔야죠. 그리고 최소한 한 번씩의 기회는 꼭 주세요. 자, 회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이야기 맨날 하던 우리 김 과장하고 최 차장만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또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리더가 보면 항상 이래요.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내성적이에요. 여기는 아이고 인턴에 신입사원에 아이고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괜히 찍히긴 하니까 얘기 못했겠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저 사람들이 다 머리가 나쁘고 그냥 얘기해봤자 필요 없는 그런 의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다 끌어내는 게 팀장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한 번씩 물어봐줘요. 자, 우리 김 과장님은 오늘은 의견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은 좀 망설망설하다가 의견 있냐고 물어봤네. 그러면은 주저 안 하고 바로 생각했던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 취준생들 지금 마음가짐이 아주 대단하죠. 야, 이 수많은 회사들이 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나를 안 뽑고 있냐? 나를 뽑아준 회사는 진짜 대박 성공한 회사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입사를 한단 말이에요. 취준생들이. 그러니까 신입사원 처음에는 의욕이 막 이렇게 뻗쳐 있죠. 그 상태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준비해 오겠어요? 안 해오겠어요? 엄청나게 해오죠.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동안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팀장님이 혹시 김사원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라고 한번 손을 딱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네, 그때 주옥 같은 의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걸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회의 진행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발언 시간은 몇 초로 제한한다? 20초. 혹시 여유가 있는 회의라면 30초로 하셔도 좋고요. 급하실 때는 10초로 해도 돼요. 아무리 30초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발언하면 모자라죠. 그것도. 그런데 이 리더께서 이 전체가 다 발언하지는 않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죠. 오늘은 평소 저도 적극적인 사원이긴 하지만 오늘은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의사결정 내용 도출. 의사결정 내용은 어떻게 도출할까요? 이게 원리예요. 토론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또 객관화를 시켜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그 민주화 발음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 팀원들, 일반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대중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팀장은 자기가 어떤 결심이 있더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줘야 돼요. 제가 어떤 임무를 누구한테 줄 때 우리 김사원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김사원 이 이슈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자기 입으로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올 때까지 유도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네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아요. 왜? 자기 입으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직급이 높아도 직급 낮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비단 팀장뿐만 아니고요. 사원도 아래 사원, 아래 직급의 사원한테 이렇게 다 예의를 갖춰 주셔야지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객관화라고 써놨는데 이건 그거예요. 팀장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확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너무 주관적이다. 한 사람의 의견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알고 있더라도 본인의 의견은 맨 나중에 내셔야 돼요. 의견을 물어보는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더는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누구부터 의견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인턴.
네, 만약 차장님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봐서 차장이 답변을 하게 되면은 과장 대리 사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직 사회니까. 그래서 가장 직급이 낮은 분부터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나중에 실행의 형태로 만드는 게 좋겠죠. 투두리스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러면 답답해지죠. 그래서 꼭 실행의 형태로 나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아세요? 아직 자녀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산수를 빵점은 그렇고 50점 맞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투두리스트를 뭐라고 주면 좋을까요? 기말고사에 80점 맞기?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면은 우리 아이는 방황을 합니다. 왜? 내가 80점 맞기 싫어서 80점 안 맞은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50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 번은 다 풀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실행의 형태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회의 혁신 하면은 이런 게 이루어져요.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 있고요. 투명한 소통을 하고요. 이런 조직의 시너지. 나중에 뭐까지? 네, 공정인사평가까지 구현되는 게 회의 혁신이다. 여러분, 지금은 직장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다 응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업무 퍼포먼스, 생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액션, 네, 실행입니다. 오늘 단순히 강연 들은 걸로 마치지 마시고 꼭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